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바이오헬스 PM 고영주입니다. 지금부터 전략기술 로드맵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산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를 쭉 읽어보면은 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총칭합니다. 또 다른 정의로 한국 바이오산업정보서비스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미생물 및 동식물, 이들의 파생물, DNA나 세포, 핵산, 단백질 같은 물질들이죠. 의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분야의 전략적인 지원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인류 생존과 밀접한 건강이나 식량, 환경 등 인류 난제 해결과 직결된 분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개발 비중이 상당히 큰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분야입니다. 여러 기술이 융합돼서 그러니까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므로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이 아주 치열한 분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바이오를 강조하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바이오를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이제 정부도 바이오를 신성장 빅3 산업 분야라고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년 1월에 바이오 산업 전 분야 혁신을 위한 신진 바이오 경제 구현이라는 이제 비전하에 5대 전략 분야,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류를 보면은 이제 색깔로 나타나는데 색깔대로 보시면은 어떤 보건 의료 분야는 어떤 혈액 색깔인 이제 레드 바이오라고 하고요. 또 그린 바이오는 우리가 이제 푸른 논밭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어떤 농작물들이 이제 생각나죠. 그런 농업이나 식품 분야를 우리가 그린 바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바이오 쪽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정제된 무색의 연료나 아니면 흰색 플라스틱을 떠올리시면은 이게 어떤 화학이나 에너지 분야,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그런 어떤 화이트 분야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보통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린 바이오랑 화이트 바이오는 식품과 이제 화학 에너지 쪽이니까 우리가 전략 로드맵의 다른 분야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그 세 개 분야 중에 이제 레드 바이오, 즉 바이오 헬스에 관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오 분야의 각국의 정책 동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모두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팬데믹이 있어서 백신 개발이나 감염병 관련된 기술, 특히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이제 미국의 예를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정책들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체 바이오에 관련된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표를 보시면은 25년도에 1조 4천억 달러, 한 1,600조 정도 넘는 큰 시장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 화이트나 그린까지 포함한 전체 바이오 시장은 얼마냐면요. 다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5년도, 똑같이 25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의약 바이오의 한 10배, 14조 달러, 그러니까 16,000조 정도에 달한다 합니다. 이렇게 바이오는 상당히 큰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레드 바이오 쪽에 관련된 의약 바이오 시장 규모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1,600조 정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바이오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 바이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19년도에 한 7.5조 정도, 그리고 25년도에는 11조 원 정도로 쭉 증가하는 것으로 꽤 높은 증가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이오는 처음에 이제 정의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이제 국한한 것으로서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의약, 화학, 에너지, 식품 등에서 생명공학 기반 바이오 기술이 적용된 산업을 다 집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레드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 생명공학 기술이 들어간 정말로 바이오텍에 관련된 산업을 집계한 거고요.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국내 시장 규모니까 우리 국내 전체 총 생산에서 매출에서 수입을 더하고 거기에 수출을 이제 빼면은 전체 규모가 나오는데, 요게 아까 21년도에 11조 원, 19년도에 7.5조라고 했으니까 그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19년도 7.5조 내역을 보면은 매출이 한 12.3조, 수입이 1.9조, 수출이 6.7조입니다. 이걸 쭉 더하면은 이 값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수출이 많은 것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인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셀트리올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우리가 송도에 있는 그 두 개가 글로벌하게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환경 분석에서 기술 동향, 전체적인 기술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바이오 메디컬 분야, 또는 바이오 케미칼, 바이오 머티리얼 분야, 혹은 바이오 서비스 분야로 나눠서 쭉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 요 내용에 대해서 품목별로 자세히 다루게 되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올해 이제 바이오 전략 분야 로드맵에서는 이제 전략 제품으로 다음과 같이 8개 제품을 이제 선정하였습니다. 그 전략 제품 아래 표에 있는 것 같이 8개가 뭐냐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단백질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백신, 유전자 치료제 혹은 세포 조직 치료제, 그다음 동물, 미생물, 세포 배양 시스템, 그다음 생체 유래 물질 분석 시스템, 그다음 분자 면역 진단 시스템,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8개입니다. 그래서 이 8개 전략 품목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의약품은 정의를 보면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 세포 배양 기술, 바이오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단백질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단백질 의약품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세대별로 분류할 때요. 이제 1세대인 뭐 제조합 단백질 의약품이 있고, 이제 2세대는 이제 항체 의약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를 다 합쳐서, 요거를 이제 의미하고요. 대개 이제 미생물이나 동물 세포의 유전자를 뭐 대체로 재조합한 후, 이제 세포 배양해서 원하는 단백질을 이제 대량 생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단백질 의약품을 이제 만들죠. 흔히 아시는 뭐 1세대 제품으로는 인슐린, 뭐 성장 호르몬, 뭐 이런 것들 이제 해당되고, 요즘 최근에 많은 항체 의약품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이제 기술 개발 전략은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제 제품 개발 후기 단계인 우리가 무슨 어떤 스케일업 공정이라든가 비임상, 임상 이렇게 관련된 기술력 향상이 좀 필요한 분야이고요. 단백질 공학 또는 이제 병용요법, 여러 가지 전달체 연구 등 관련된 다양한 전략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핵심 기술로는 이제 치료용 향체의 유효성을 이제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면역 활성 부위, 그리고 FC, 프랙먼트 크리스탈라이저라고 하죠. 그런 공학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2개의 종양 관련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그리고 이중 표적 항체 기술, 또 약물 결합 항체, 우리가 ADC라고 하죠.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ADC 기술로는 한국의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제품인 이제 생물학적 제제 백신입니다. 뭐 정의를 알아보면은 그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이제 의약품으로서 물리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이제 역가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혹은 이제 혈장 분해 제제 및 항독소 등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최초로 인류에게 적용된 mRNA 백신 또 이제 여기에 당연히 해당되고 비혈액 제제 기반의 지혈제도 포함합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보통 지혈제로는 혈액 성분인 뭐 우리가 피브리노젠이나 트롬빈 이런 걸 사용하는데 그 외에 이제 폴리사카라이드계 지혈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이제 백신,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mRNA 백신과 관련된 여러 기술 확보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혈액 제제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된 이제 연구 개발도 필요하다고 좀 합니다. 핵심 기술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다 백신과 뭐 관련된 전달체에 관한 얘기고요. 그 맨 첫 번째 보면 PEG free 지질 나노 입자의 제조 기술이라고 써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비드-19의 어떤 팬데믹에서 모더나나 파이자, 이제 바이오엔텍의 mRNA 백신의 전달체가 우리가 LNP라고 하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 그러니까 이 LNP 표면에 PE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친수성 고분자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역할은 입자를 이제 안정화하고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그런 이제 리니어한 고분자인데요. 이 PEG가 면역 원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한번 체내에 들어오면은 체내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추후 면역이 생겨가지고 다음에 PEG가 들어올 때 면역 반응, 즉 이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인류가 이 PEG를
우리 mRNA 백신 전달체로 지금 맞고 있으니까 향후에 요거를 다른 약물에 전달했을 때 이제 면역 반응이 생길 거다라는 우려를 이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피지가 없는 전달체 개발을 지금 많은 제약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가 이제 PEG 프리 지질날 흡착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유전자, 세포 및 조직 치료제입니다. 이 전략 제품 카테고리는 그 유전자 치료제와 이제 세포 조직 치료제 두 가지를 이제 합쳐놓은 분야인데요. 이들은 앞서 이제 언급해드린 이제 바이오 의약품 세대 구분에서 이제 3세대 혹은 차세대 혹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해 보면은 1세대가 제조합 단백질 의약품, 2세대가 항체 의약품, 그리고 3세대가 유전자나 세포 치료제라고 우리가 보통 분류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관련된 시장들이 상당히 커질 거다라고 또 많은 치료법이 이걸로 개발될 거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mRNA 백신, 거기서 말하는 mRNA가 유전자죠. 유전자 치료 혹은 유전자 백신에 해당됩니다. 먼저 유전자 치료제의 이제 정의는 이제 여기 써 있는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시켜서 유전자 결함을 치료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뭐 저기서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시키는 이게 요즘 많이 들어보셨지만 크리스퍼 가위 같은 게 이런 이제 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포 및 조직 치료제의 정의를 보면은 이제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하여 이제 살아있는 이제 자기, 이제 우리가 오토로거스라고 하죠. 아니면 동종,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죠. 사람 알로제닉 혹은 이종 이제 동물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서 제조하는 세포치료제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기술개발 전략으로는 지금까지 치료가 힘들었던 어떤 유전병이라든가 희귀병, 아니면 척추 및 신경장애 관련된 장애죠. 우리가 CNS, Central Nervous System에 관련된 이제 장애라든가 당뇨병, 암 등 이제 불치병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유전자나 세포치료제가 이제 각광받고 있고요. 여러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분야의 연구에도 이제 개발이 많이 필요합니다. 핵심 기술을 좀 보겠습니다. 약물 전달 쭉 보면은 약물 전달체라든가 어떤 벡터 기술, 그다음에 CAR-T 세포나 뭐 CAR-NK 세포 이용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 등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CAR-T나 CAR-NK는 뭐 CAR-T는 뭐 그 T셀 갖고 하는 거고 NK는 자연 살해 세포 갖고 이제 하는 세포 치료제잖아요. 이제 거기에 요건 이제 세포 형태지만은 유전자를 변형해서 체외에서 세포 배양해서 우리가 이제 엑스비보라고 하죠. 그걸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제이므로 이건 세포 형태지만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변형이 됐으니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 제품인 동물, 미생물, 세포 배양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 배양 시스템 정의를 보면은 CO2 인큐베이터, 생물 안전 작업대, 범용 원심 분리기, 실험실용 냉장고나 냉동고, 혹은 뭐 자동 세포 개수기, 세포 이미징 시스템, 우리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세포 배양에서는 이러한 세포 배양 기기와 이제 장비를 의미하고요. 이외에 여기는 안 써 있지만 대량 생산을 위한 큰 바이오리액터 시스템도 여기에 당연히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 세포 배양 시스템의 전략 품목 올해 새로 추가됐는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어떤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이제 시스템을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업스트림, 우리가 보통 업스트림 공정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들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고요. 관련한 여러 가지 부품, 장비 개발에 대한 어떤 이제 국산화가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이 쭉 써 있죠. 뭐 세포 배양 기술이라든가 뭐 정제 기술, 뭐 배지 기술들이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쭉 보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생체 유래 물질 분석 시스템입니다. 정의를 보겠습니다. DNA, 단백질, 항체, 세포 또는 조직과 같은 생체 유래 물질을 뭐 유리나 뭐 실리콘, 고분자 등의 어떤 고체 기질 위에, 고체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집적화해서 극미량의 시료를 분석해서 그 생물학적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이제 생화학적 동적 및 반응 속도 또는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는 이제 생체 정보 감지 소자에 관한 시스템입니다. 좀 복잡한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개인 생체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고, 그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개인 맞춤 의료 혹은 이제 정밀 의료라고 하죠. 프리시전 메디슨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료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유전체 정보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솔루션 개발, 그다음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이 이제 이와 관련한 이제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기술을 보면은 뭐 바이오 마커 개발, 이제 생체 유래 물질의 변형 접합 기술 외에 여러 가지 진단 중에 이제 신속 진단, 다중 진단, 현장 진단, 우리가 POC라고 하죠. POCT, Point of Care Therapy 등 이제 어떤 기술 연구 방향으로 진단이나 방향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또 유사한 이제 분자 면역 진단 시스템입니다. 정의를 보면은 질병의 감염 여부를 판정할 목적으로 혈액, 소변, 분변, 타액 등 인체에서 유래하는 검체로부터 분자 생물학적 기술 또는 방법을 적용해서 감염 물질 혹은 원인 물질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래서 이제 DNA, RNA 같은 유전자를 이제 검사하는 방법 혹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주로 분자에 관련된 진단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신종 감염병 발생 시에 어떤 신속한 진단이 이제 필요하고, 그 글로벌 패러다임이 단순한 질병 치료에서 예방, 진단, 모니터링으로 자꾸 변화하고 있으므로 아주 필요한 분야이고, 차세대 연기 서열 분석이라든가 우리가 NGS라고 하는, 그다음에 유전체 동시 신속 진단 기술, 또 이제 융복합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 분야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보면은 여러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분자 면역 검출 진단 기술들이 있고요. 맨 아래 이제 앞타머를 이용한 진단 기술도 쭉 써 있는데, 앞타머에 설명드리면, 앞타머는 이제 RNA 조각의 어떤 시퀀스가 아닌 3차원 구조 특성을 이용해서 또 신약 개발에 활용되는 물질을 말해야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기술이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입니다.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는 손상된 인체 세포와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함으로써 정상 기능을 복원하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의료기술 혹은 생체 친화형 소재를 말합니다. 현재 재생의료 조직공학 기술로는 이제 원래 조직을 사실은 완벽히 재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체외에서 우리가 스캐폴드라고 하는데, 세포 배양을 통해서 어떤 조직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체내에 이제 이식할 때는 그 세포가 살기 위해서 혈액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걸 공급할 혈관이 없어서 이런 공급이 안 돼서 혈관들이 다 자라오기 전에 세포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다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형태만 일부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첨단 융복합 관련 기술들이 좀 아직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도 이제 생체 친화성 소재 개발이 좀 필요하고요. 여러 구조 개발도 필요하고, 또 이 소재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캐폴드를 만들거나, 또 여러 전달체로 쓰이는 이런 소재에 관련된 개발들이 이쪽 재생의료 쪽에서 바이오 소재로 아직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분야라고 우리가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로는 이제 체세포나 이제 면역세포 치료 기술 혹은 여러 관련 전달체 기술,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등이 이제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이제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를 보면은 일반적인 어떤 세정과 미용 목적 외에 특수한 기능이 부여된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 동향을 보면은 주로 이제 안티에이징 혹은 개인 맞춤형 화장품 이제 확대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개인 유전자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어떤 개인 맞춤형 화장품이라든가 감성 화장품, 그다음에 뭐 뉴로 코스메틱까지 자꾸 이렇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외에 의료 제약 기술이 접목된 화장품, 의료적인 치유 효과까지 내는 우리가 코스메스티칼이라고 하죠. 파마스티칼하고 코스메틱 합친 이제 이런 개발 분야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기능성 화장품 기능은 뭐 미백이나 자외선 차단, 뭐 외에도 이제 아토피 개선, 탈모 방지, 주름 개선 등을 이제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중소기업 기술 전략 로드맵, 그중 이제 바이오 분야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